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손발저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손발저림은 사실 한국말이라 되게 쉽죠? 이해도 잘 되고. 근데 원래는 신경병성 통증이라는 그 분야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통증이야? 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손발저림 그러면은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유의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감각신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감각신경계는 우리 온 몸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감각.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 들리시죠? 네. 이거는 제 소리가 귀를 통해서 청신경으로 들어가서 뇌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또 보이시죠? 제가 보이는 거는 제 모습이 빛이 반사돼서 여러분 시신경을 통해서 전달돼서 뇌로 전달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각,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차가운 거, 아픈 거, 그 느껴지는 거는 그러한 자극이 우리 뇌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그 감각신경이 있기 때문이어서 이 감각신경은 실제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감각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증상, 대표적으로 손발저림. 그런 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어느 부위에 생기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림이 갑자기 생기는지 서서히 생기는지. 또 이 저림 증상이 어느 부위에 생기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손도 엄지손가락이 저린지 새끼손가락이 저린지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져요. 손바닥이 저린지 손등이 저린지에 따라서 또 진단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손발저림의 원인,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뇌인데요. 이 뇌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움직이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부위가 따로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앞쪽이고요. 뇌 앞쪽이고 뇌 뒤쪽이에요. 앞쪽에 이 퍼런 부분이 있죠. 퍼런 부분하고 뒤쪽에 노란 부분, 이 사이에 그 깊은 논의 고랑처럼 흠이 있는데 이 중심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흠 앞쪽은 운동, 뒤쪽은 감각이에요. 그래서 뇌 이 앞쪽 이 부위는 운동 영역이에요. 보시면 근데 이게 운동 영역 중에서도 제일 큰 데가 어디냐면, 사람 우리 말 많이 하죠. 역시 혀, 입 여기가 굉장히 크다고. 그 다음에 손, 굉장히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면은 말하고 손으로 움직이는 게 크기 때문에 이 부위가 크고요. 대신에 우리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할 이 다리, 엉덩이, 몸통 이런 데는 굉장히 작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교하게 움직여라 하면은 이 신호를 타고 척수를 통해서 근육으로 가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앞쪽, 이쪽 운동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증상은 못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오른쪽, 예를 들어서 이 운동 영역에 갔다 그러면은 이게 교차를 해서 반대쪽이 못 움직인다. 갑자기 왼쪽 마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요 보면 근육 중에서도 이쪽에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갔다 그러면은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운동 영역은 뇌 앞쪽, 전두엽 쪽에 있는 영역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 뒤쪽, 노란색 영역, 이거는 우리가 이제 두정엽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감각은 이제 우리 온몸에서 오는 감각들이 못해져서 전기 신호가 이 부위로 전달이 돼야지 비로소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 입, 손 부위가 굉장히 크죠. 이게 사실 제일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제일 민감한 데가 손끝, 그다음에 입술, 혀 이런 데가 되게 민감하고요. 그리고 발이나 등 이런 데는 조금 둔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감각, 그리고 특히 손발저림은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 뇌에서 느끼는 겁니다. 뇌에서 내가 자꾸 어디가 저리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각신경의 기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불이 손에 닿고 있죠? 그럼 어떨까요? 뜨겁죠. 그래서 이
온도 자극이라는 건데, 이 온도 자극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 통증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이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겠죠. 그럼 조직이 손상되잖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감각신경이 올라가고 있다고, 뇌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경이 감각신경이고요. 그래서 요 감각신경에 따라서 이제 운동신경에서 피해라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피하고 있죠. 두 가지 영역이 같이 우리가 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사실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저림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직접 이렇게 손에 불이 다 있죠. 근데 불이 없는데 자꾸 그 불을 느껴. 그런 분들은 화끈거림, 따가움, 그거를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얼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실제로 내 손에 얼음은 없지만, 내 발에 얼음은 없지만 자꾸 그런 게 느껴지는 분들은 보통 이제 막 시리다 그러거든요. 온몸이 시리다. 난 추워 죽겠다. 이런 분들은 얼음이 실제로는 없지만 이 얼음 감각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늘 같은 게 막 손에 잔뜩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전 같은 게. 실제로 내 손에 그건 없지만 이 신경이 자꾸 뇌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자극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실은 손발 저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리다라는 거는 전기 오듯 이렇게 보통 찌릿찌릿한 걸 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 발에 전기 자극은 하나도 없죠. 근데 자꾸 신경에 병이 생기면 아무 자극이 없어도 뇌에서 자꾸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감각신경이 손에서부터 뇌까지 어디에도 병이 생겨도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생기냐, 서서히 생기냐, 어느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손발 저리다 그러면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이유가,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나 혹시 뇌졸중 아냐, 이거? 뇌경색, 뇌출혈 아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제 환자의 한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보시면 다양한 이제 이런 신경들이 있거든요. 이게 털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자율신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A 델타 파이버, 막 뭐 이런 파이버, C 파이버,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신경들이 실제로 우리 피부 근처에 있고요. 이 촉각 수용체, 그 다음에 PC라는 거는 압력, 누르는 거, 이런 수용체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움직이는 거, 이런 수용체가 있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못해갖고 감각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뇌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온도, 차가운 걸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운 걸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오감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우리 이 체성신경은 이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닿는 거,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위치, 진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피부에서 신경이 받아서 그것들이 실제로 신경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 속으로 있는 게 아니고 혈관처럼 신경은 노란색을 띄어요. 동맥은 빨간색, 정맥은 파란색을 띄듯이 실제로 신경은 누리스름하게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 신경을 통해서 그것들이 척수라고 하는 등골로 못해져서 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 어디든지 병이 생기면은 이런 저림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또 신경은 이 굵기에 따라서 또 다양한 신경의 종류로 나눠지는데, 보면 굉장히 굵은 신경부터 가는 신경까지 있죠. 그래서 굵은 신경이 담당하는 거는 운동, 그다음에 닿는 거, 그다음에 진동하는 거, 어떤 움직임의 위치각이 굵은 신경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 온도 감각이나 통증, 그다음에 이 자율신경은 굉장히 아주 작은 신경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경이 또 고장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 감각 증상도 다양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굉장히 직경이 작은 요 신경이 망가지면 굉장히 아파요. 그냥 말할 수 없이 너무 아프고 불쾌하고 하루 종일 죽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직경이 굵은 신경이 망가지면 운동신경이 망가져서 움직이지를 못하거나, 그 다음에 균형을 잘 못 잡거나 저림 증상들이 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피부 같은 데서 말초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척수로 들어와서
뇌로 전달되는 이 경로고요. 그래서 뇌 쪽에 예를 들어서 병이 생기면은 반대쪽이 감각이 둔하고 저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갑자기 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다음날 세수를 해보니까 오른쪽 얼굴하고 왼쪽 얼굴이 달라, 느낌이. 그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이 뇌병변을 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한쪽 팔, 다리로 힘이 없으면서 그쪽이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역시 뇌경색을 시사를 하는 그런 소견이고요. 근데 또 반대로 한 3, 4개월 전부터 갑자기 손이 저려. 막 예를 들어서 손이 저리고 자다가 손질해서 막 털고 그럼 좀 나아지고 낮에는 멀쩡하고, 요거는 주부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또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목 굴근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건데요. 신경 손상의 어떤 부위에 따라서 증상의 분포가 달라지고, 또 증상은 감각신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감각이 무딘 거, 못 느껴지는 거. 그래서 만져보면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거는 제가 직접 환자분 만져봐도 다르거든요. 오른쪽, 왼쪽이. 적어도 한 5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의미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수를 이렇게 했는데 얼굴을 닿는 느낌이 달라. 손을 이렇게 물을 딱 댔는데 차가운 거 느껴지는 정도가 달라.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성 증상이라는 거는 감각이 무딘 걸 의미하고요. 양성 증상이라는 게 사실 이것도 되게 골치 아픈데, 실제로 이 닿는 느낌은 비슷한데 굉장히 저리거나 시리거나 찌르는 느낌이거나, 그러니까 쥐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신경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되게 복잡하고 많죠. 예를 들어서 얼굴에 이렇게 아픈, 한쪽 얼굴이 갑자기 아파요. 이런 게 제일 흔한 게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얼굴에 이제 보통은 양치를 하거나 뭘 먹거나 할 때 이 아래턱부터 위로 확 뻗치는 통증이 있어요. 맨날 치과를 가시거든요. 치과 가봐야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아파. 보면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게 우리가 3차 신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3차 신경이 자극이 돼서, 제일 흔한 자극은 뭐냐면요, 혈관이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 혈관이.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3차 신경통은 약으로 충분히 잘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시면은 대상포진후 신경통. 이거는 가슴에 이렇게, 가슴이나 얼굴 한쪽만, 양쪽으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신경 딱 한 가닥에 대상포진이 생깁니다. 대상포진 아시죠? 그 뻘겋게 막 피부 일어나고 엄청 아프고. 근데 그런 증상이 있고 나서 한 2, 3개월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피부에 더 이상 난 건 없는데 엄청 아프고, 옷을 입어도 옷이 닿는 느낌이 너무 아파요. 막 통각 과민이 생기고 무해 자극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 우리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상포진 난 부위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오른쪽 젖꼭지에 대상포진이 있었는데 뭐 왼쪽 등이 아프다. 이거는 대상포진후 신경통은 아니야. 대상포진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이 생긴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프고 저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초신경 손상, 예를 들어서 뭐 면도칼이나 아니면 총상을 입었거나, 그러면은 그 부위 밑으로 그 신경이 해당하는 부위로 이렇게 아프거나 빨간 데가 이제 저리거나 아픈 거를 표현하는 거고요. 절단후 통증, 예를 들어서 팔이 절단됐어요. 그러면은 재밌는 게, 옛날에 우리 전쟁에 왜 다리가 절단된 환자가 있었는데, 절단된 다리가 자꾸 계속 아픈 거예요. 발이. 내 발은 없는데. 그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절단된 그 부위로 내 발은 없지만 뇌에서는 아직도 내 발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그 절단 후 증후군 굉장히 그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제가 얘기할 대표적인 게 이 말초신경병입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잘 생기는데, 장갑하고 양말을 신는 부위, 우리 말단 부위라는데 거기가 계속 저리고 막 아파요. 이런 분들 특징은 그 양말에다가 모래를 잔뜩 뿌리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발바닥에 핀이 있는데 막 거기를 밟는 그런 느낌,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초신경병은 이 손끝 발끝이 저리고요. 목 디스크는 그 눌려지는 신경 분절이 저립니다. 보통은 양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한쪽, 팔이 오는 거는 목 디스크, 그 다음에 다리가 오는 거는 허리 디스크, 그런 식으로 이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척수 손상, 척수의 병이 오면 여기 이 그림에서처럼 어느 레벨 이하로 양 다리가 다 이렇게 저리고 아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뇌졸중인데, 뇌졸중은 보통 한쪽만 옵니다. 오른쪽 팔다리, 왼쪽 팔다리. 이제 이런 식으로 신경병은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신체 조직의 여러 손상으로 유발된 감각과 감정의 불쾌한 경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전체 인구의 한 30%가 이 만성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아프고 저리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래서 삶의 질도 저하되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저한테 환자분들이 차라리 죽을 병이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검사를 또 해보면 막상 다 정상이야.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픈데 검사는 정상이라고 그러고 의사들은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굉장히 괴로워.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픈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뼈가 부러지거나 조직에 염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생기는 통증이 있고요. 그런 거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픈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우리가 통각 통증이라고 하고요. 후자를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관절염이나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아픈 거는 막 화끈화끈거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이죠. 보통은 대부분 진통제를 쓰면 좋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만성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뼈 부러져도 하루 이틀 보통 아프고 그다음부터는 뭐 대충 견디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경병성 통증은 뭐냐면,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거기에서 뼈가 부러진 느낌,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불을 닿고 있는, 내 손에 불이 있는 느낌, 얼음이 있는 느낌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지속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제가 쉽게 얘기해서 손발저림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은 또 6개월 이내에 골절이나 뭐 이렇게 염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을 급성 통증이라고 그러고,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통증, 제일 대표적인 게 관절염이죠. 무릎 관절염, 허리 관절염,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말초신경병, 척수 손상, 이런 신경병성 통증이 이제 만성 통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은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가 보통 느끼고 있고요. 20% 이상은 중등도 이상 아주 심한 통증, 전체 인구의 7%가 만성 신경병성 통증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신경병성 통증, 이 저림, 손발 저림의 특징은 이게 실제로 저리기도 하고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손끝이나 발끝에 이런 촉각, 진동각, 이런 온도가, 여러 감각이 검사를 해보면 떨어져 있고, 또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막 말라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이런 특징은 또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계속 아픕니다. 아프고 저리고 화끈거리고 쑤시고. 그래서 이거 지역마다 또 이게 저리다는 거를 표현한 말이 다 달라. 우리 경상도 분들은 되게 뭐라 그래요? 손발 저리면 그냥 저리다 그러나요? 그런 분들인데, 뭐 우리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쥐나는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인데 알고 보면 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건지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단순한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고, 자극 강도가 올라가면 통증이 급격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신경과에서 다루는 이 통증의 종류로는 뇌졸중 후에 오는 후유증, 보통 한쪽이 이렇게 저리거든요. 그 다음에 척수나 디스크 질환, 두통, 근막 통증 증후군, 말초신경병, 3차 신경통, 손목굴 증후군, 대상포진후 신경통 등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뇌졸중 후 통증. 이거는 뇌가 이제 막혀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보통 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뇌에서 이 시상이라는 부위가 감각신경이 다 못해지는 부위인데, 거기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보면 교통체증 보이시죠? 이렇게 교통체증이 일어나듯이 뇌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위의 반대쪽 팔 다리가 계속 저려요. 그래서 뇌경색 후에, 그래서 오른쪽 뇌경색이면 왼쪽 팔다리 마비가 오고 왼쪽이 안 움직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자세히 물어보면 그 왼쪽으로 하루 종일 저립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저린 느낌, 그다음에 찌르는 느낌, 불쾌한 느낌, 시린 느낌이 계속 생겨요. 이거는 이제 뇌경색 후에 머리로 가는 그 신경이 죽었고, 그 죽은 신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죽지 않은 그 죽은 신경 주변의 신경에서 자꾸 마치 손발에서 이렇게 그런 불쾌한 감각이 뇌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환상이에요. 그래서 뇌경색 이런 통증은 꼭 반드시 몸의 반대쪽 한쪽에서만 오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척추 질환은 디스크가 이제 제일 흔한데, 보통 이제 허리 디스크 하면 허리가 아프고 목 디스크 하면 목이 아픈데, 목 디스크가 목은 안 아프고 팔만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팔로 가는 신경은 목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팔의 어느 한쪽 면 이쪽이 계속 불쾌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리거나 불편할 때, 그 다음에 특히 또 고개를 움직이거나 하면은 이게 더 악화되거나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건 목 디스크 증상이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 신경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라는 거는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건데, 그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바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요통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다리가 저리다. 보통 한쪽 다리 딱 한 부위가 저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의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신경과나 이런 병원에 와서 진단을 이제 받아봐야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척추에서 신경이 나가는 그 공간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뼈 조각들이 자꾸 좁아져서 퇴행성 변화에서 좁아지거든요. 가장 흔한 증상은 파행이라고 해서 걸어가면은 한 2, 30분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걷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이제 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 척추 질환에 의해서 저림이 와요. 그러니까 뇌졸중은 한쪽 팔, 다리. 그 다음에 척추 질환은 보통 한쪽이 오는데 팔이나 한쪽 다리만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이런 디스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디스크는 무조건 수술하냐? 꼭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디스크가 터지더라도 그 급성기만 잘 넘기면 수술하지 않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정형외과나 이 척추센터 보통 이런 데 가면은 무조건 수술하라고 그래요, 막.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디스크는 수술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항상 권해드리는 게 다른 의사도 꼭 만나보시라. 그 가능하면 저희 해운대병원 같은 대학병원 의사한테 꼭 찾아가 보셔야 돼요. 보통은 이 대학병원급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디스크 수술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만 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신경과를 방문해서 우리 이렇게 근전도 검사, 우리 검사를 통해서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 굉장히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찰을 받으시라라고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많지만 검사에서는 항상 정상이 나오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뭉침이에요, 뭉침. 여러분들 어깨나 목, 등 이렇게 뭉치는 분들 많죠? 그 뭉치는 게 돌아다녀요. 분명히 어저께는 어깨 오른쪽 등이 뭉쳤는데, 여기가 아팠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왼쪽이 아파요. 이게 자꾸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은 근육이 한번 수축을 해서 이완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병은 아니고 증후군인데,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두통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머리가 굉장히 무거운데 이 머리에 사실 뒤에 뼈 하나 딱 달려 있는데 이걸 지탱해 주는 건 우리 목 주변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 근육이 뭉치면 여기를 풀어주면 또 반대가 아프다. 왜냐하면 이쪽이 아파서 안 움직이다 보면 반대쪽에 또 과부하가 일어나거든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한 몇 년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잘 안 나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통 오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는 아주 큰 병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거든요,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리치료를 잘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사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은 오른 손발 저림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삽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병인데요. 이거는
3개월 이상 사실 온몸이 다 저리고 아픕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혹시 섬유근육통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은 검사하면 다 정상이에요. 뭐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다 정상이고 머리 MRI 찍어도 다 정상인데 막 그렇게 아파요. 주로 아픈 데가 등, 허리, 다리, 목, 손, 발 결국 다 아프죠. 얘기 들어보면 환자분들은 온몸이 다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다 저리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앞통점이 있어요. 누르면 그렇게 아픈 데가 많아요. 네, 섬유근육통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손발에는 아무 이상도 없고 신경에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뇌에서 자꾸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 감각이 억치가 낮아져서 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뭐 뇌 경색이나 출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기능적인 그런 질환들인데 이 섬유근육통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남자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전신의 통증과 그다음에 이런 11개 이상의 앞통점이 있고 또 이 통증 말고도 불면증, 피로감, 우울증, 어지러움 이런 게 굉장히 잘 오고요. 그래서 특히 이게 과민성 대장 증세나 만성 피로 증후군, 기분 장애, 어지러움증이 굉장히 잘 동반되는 질환이에요. 아마 여기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드셨는데 자녀분들 한 40대, 30대 이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성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다양한 약제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약 중독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은 약을 진통제를 복용을 하다 보면 대략 그게 역치를 더 낮춰서 더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가, 우리 신경과 선생님이나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 꼭 만나서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제 전문 분야인데요. 말초신경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손발로 가는 신경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말초신경병은 특징이 우리 몸통에서 멀면 멀수록 잘 생깁니다. 그래서 손끝하고 발끝이 그렇게 많이 저려요. 제일 흔한 원인이 당뇨병인데요. 그래서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이 막 발에서 그 핀이 막 이렇게 꼽혀진 느낌, 모래가 뿌려진 느낌, 손발이 저리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균형도 잘 못 잡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다발 말초 신경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초 신경병이 또 잘 옵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는 특히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말초 신경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70대, 80대 이런 환자들 중에 손발 저려서 검사해 보니까 나중에 종양이 발견돼 갖고 그것 때문에 말초 신경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이런 검사들이 굉장히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뭐 콩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아도 말초신경병이 잘 오고 또 비타민 부족 같은 영양 결핍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초신경병은 사실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없으면 일단은 머리가 아파요. 아, 이게 뭐 때문에 이럴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질환이고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당뇨 말초신경병이고요. 주로 증상은 손이나 발, 저릿한 느낌, 화끈거리고 찌르는 통증, 주로 발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고 발바닥에 뭔가 있는 것 같고 모래 밟는 느낌, 발시림, 발이 시립고 이런 이상 감각이 굉장히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정말 옛날에 인상 깊었는데 발에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있는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특히 당뇨가 이제 가장 흔한데요. 당뇨병이 우리 굉장히 한 인구의 30%가 당뇨병인데 이 당뇨병 환자들 중에 이 3분의 2 정도가 이게 신경병성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로 우리 몸쪽에서 먼 부분, 이 손끝, 발끝이 저리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비교적 서서히 진행하고 감각이 무디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찌리고 시리고 따갑고 이런 신경이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얼굴이 한쪽이 아픈 겁니다. 보통은 아래턱하고 이 광대 이쪽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작적으로 갑자기 확 뻗치는 통증이 와요. 주로 어떨 때 오냐면 가만히 있을 때도 올 수 있지만 뭐 먹거나 양치하거나 움직일 때. 혹시 여기 3차 신경통 앓은 적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한두 분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치과를 막 찾아가요. 그래서 이 치과 저 치과 찾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파.
이런 분들 MRI를 찍어보면 그 이 3차 신경 주변으로 혈관이 자꾸 가깝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있다. 이게 이제 주로 중년 이상 사람들한테 생기고 약물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상포진.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상포진이 앓고 나서 3개월 후에, 한 달 후에 보통은 그 부위로 굉장히 통증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안 하면은 어려운 이유가 이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으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예방접종 안 했으면 대상포진은 예방접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 하고 나면 대상포진으로 신경통 유병률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인가 굉장히 좋은 백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통 가정의학과 같은 데 가셔서 아니면 의원 같은 데 가셔도 아마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뭐 오십견이나 관절염, 그 다음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척수 손상, 말초 혈관 질환 등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린 환자가 있으면 진단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병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가 저리는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이 저리다 하면은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 손 긁은 증후군을 얘기할 수 있고요. 새끼손가락이 저리다 하면은 이건 척골신경병. 주로 이제 팔꿈치에서 저리고 눌리거든요. 그런 이제 그래서 위치, 예를 들어 또 손끝, 발끝이 저리다 하면은 아까 말한 다발말초신경병. 한쪽으로만 감각이 이상하고 저리다 하면 이거는 뇌졸중 후 통증을 또 의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어느 부위가 저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갑자기 아니면은 서서히 저린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동반 질환, 직업, 예를 들어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손이 저려요. 예,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반복된 손 작업에 의해서 이제 신경이 주변 그 인대에 눌리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면 주무시다가 막 이렇게 깨요. 손절해서 막 손을 이렇게 털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또 막 골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잘 와요. 예.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 그다음 미장원 하시는 분들,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도 저희가 잘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동반 질환, 뭐 당뇨나 아니면 또 갑상선 질환이나 암이 있거나 항암제를 맞는 분들도 이런 말초신경병이 굉장히 잘 와요. 그다음에 신체 진찰, 그래서 어느 부위가 감각이 둔해졌는지, 힘은 빠지는지, 다른 부위,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통해서 이제 손발 저림 대충 우리가 아웃라인을 그리고 검사는 이제 신경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 또 정량 감각 검사, 땀 검사, 자율신경 검사.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MRI도 찍어봐야죠. 머리 MRI나 목, 허리 MRI 찍어봐서 뇌졸중이나 디스크 넘지도 우리가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런 검사 아마 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기를 줘서 신경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보는 검사거든요. 말초신경 검사인데 이걸 우리가 신경전도 검사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바늘을 찔러봐서 이 근육이 신경하고 잘 연결이 됐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극을 이렇게 줘서 온도나 진동 자극을 줘서 얼마나 감각을 잘 느끼는지 또 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땀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말초신경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 화학 물질을 써서 땀이 얼마나 잘 생기는지 하는 검사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피부 조직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피부 조직을 이렇게 손이나 이런 데서 뜯어서 이게 이제 신경이거든요. 이 신경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손상이 돼서. 그런 경우에도 이 손발 저림이 잘 오기 때문에 조직 검사도 하게 되고 치료를 이제 보면은 일단은 통증에 대해서는 이 신경병 손발 저림에 대해서는 특히 급성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기대 수준을 좀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증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자극이 와서 날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경과 전문의하고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약물은 주로 어떤 계통의 약을 쓰느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아까 신경이 자꾸 올라온다 그랬죠. 그 올라오는 거를 차단해 주는 계통의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물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뇌에서 실제로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너무 아프면은 뇌에서 통증을 억누리는 그런 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 자체에서 생기는 마취제가 우리 척수로 전달이 되는데 그거를 항진시켜주는
약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항우울제가 이제 그런 약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리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신경차단술. 실제로 마취제를 갖다가 특별한 신경을 갖다가 제일 대표적으로 손목 굵은 증후군 때 이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려서 오는데 여기다가 주사를 놔주면 당분간 안 아프거든요. 그런 방법 쓰기도 하고 근육 내 자극요법, 그 다음에 통증 유발 이제 주사요법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의 치료를 보면은 일단은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암이 있는 환자는 암을 치료하고 당뇨 있는 사람들은 당뇨를 치료하고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디스크 치료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약물이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같은 다양한 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통증은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로 효과 없어요. 보통 진통제를 먹으면 딱 그때뿐이고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아.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몸이 붓고 속이 쓰리죠. 그래서 이거의 자체에 의해서 또 콩팥도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이상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다. 근데 그 피 검사도 하나도 안 하고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럼 그 병원 가시면 안 돼요. 환자한테 관심이 없는 의사라고.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계속 똑같은 약을 주는데 어떤 약을 물어보지도 않고 부작용은 없느냐고 물어보지 않는 의사는 환자한테 관심이 없는 의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이 소염 진통제는 잘 안 듣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신경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약제를 써야 되는데 그 약들이 항경련제, 항우울제, 마약 진통제 이런 다양한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신경과에서 약을 쓰는데 약사가 간질약이에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간질약이 아니고 이 항경련제가 통증 조절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은 결국 간질이라는 거는 우리 뇌에서 막 흥분돼서 그거를 억제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통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통증이라는 거는 팔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는 약이고 간질약은 뇌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데 막아주는 기전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경련제를 쓰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약사들이 이거 우울증 약이에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울증 약이 아니고 물론 우울증에도 쓰지만 우리가 쓰는 이유는 그 뇌에서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약들이에요. 이런 약들을 실제로 장기간 쓰다 보면 훨씬 나아집니다. 나아지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이 단점이 부작용이 많아. 어떤 부작용이 있냐? 졸립고 붓고 살이 찌고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작용하고 효과 측면에서 항상 주치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용량 결정을 자세히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조금만 약 먹고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의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막 너무 졸려. 그래서 나는 아침에 택시 기사님이야. 근데 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저녁에만 약을 드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몸을 약을 먹었더니 막 부어요. 이것도 사실은 얘기 안 하면 모르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꼭 자세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만성통증은 그냥 진통제는 잘 안 듣는다. 신경세포에 작용하는 약들을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의학과 같은 데로 또 보내서 뭐 허리 신경 무슨 성형술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성형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 근처에다가 이 마취약을 써서 블록을 시키는 거거든요.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통증이 가지 않게. 그 다음에 뭐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리고 손발 저리고 하는데 꼭 신경과 의사들을 찾아주시고요. 특히 우리 해운대병원은 신경과뿐만 아니고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또 류마티스 내과 이런 데를 통해서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고 이제 서로 보내죠 환자를. 딱 봤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신경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다 그러면은 류마티스 내과로 보내고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척추센터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병원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증례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줄게요. 여자 49세 환자였고요. 왼쪽 얼굴, 팔, 다리가 저리고 둔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증상이 갑자기 왔거든요. 당일 오후 2시경 밭에서 일하고 집에서 오던 중에 갑자기 왼쪽 얼굴, 팔, 다리 저린 느낌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왔어요. 그래서 힘은 괜찮은데
왼쪽 얼굴, 팔, 다리 저린 느낌과 함께 둔한 느낌. 만져보니까 둔해. 의사들이 자 여기 양쪽 어때요? 그러니까 왼쪽이 다 둔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한쪽만 이렇게 둔하고 저린 경우는 뇌졸중. 엄청 똑똑하시네. 이분 보니까 당뇨병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왼쪽만 힘이 없고 다 떨어져 있고 저리다고. 딱 보니까는 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에요. 우리 항상 뇌는 반대야. 오른쪽 시상에 이렇게 동그란 부위, 여기 뇌경색이에요.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 반대쪽이 저립니다. 반대쪽이 감각이 없고. 이분은 바로 응급실 와서 바로 치료를 해서 좋아진 경우예요. 나중에 지금 후유증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좀 저렸지만 바로 와서. 그래서 자 얘기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딱 이 올라가는 감각, 이 부위가 딱 망가지면 반대쪽으로 교차를 하죠. 반대쪽이 저리다. 그래서 증상이 제일 중요한 건 갑자기 왔다. 또 한쪽만 왔다. 이러면은 갑자기 한쪽 저림이 왔다 그러면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응급실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막 뭐 그 병원 문 닫았다고 담느라고 그러면 안 되고 바로 가야 돼요. 밤중이고 낮이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최소한 빨리 가능하면 1시간 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뚫는 약을 쓸거나 뭐 약을 쓸 수가 있어요. 이미 지나버린 뇌졸중은 후유증이 영원히 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 사례는 남자 57세고 자주 넘어져요. 2, 3개월 전부터 중심을 못 잡고 자꾸 뒤로 넘어지고 의식장애, 신체 손상 등은 없었다고 그래요. 균형을 잘 못 잡고 그 다음에 이분은 3일 전에 또 등산하던 도중에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쓰러져요. 그 다음에 경련 같은 건 없었고 자꾸 중심을 못 잡아. 그래서 뇌 검사 해봤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이분 2007년도에 위암으로 위 전절제술을 했어요.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비타민 B12라는 비타민이 있는데 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흡수하게 위에서 내측인자라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위가 없는 분들은요 비타민 B1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심한 균형 이상이 있고 진동각, 위치각이 떨어져 있고 균형을 못 잡아요. 이게 치매도 오거든요. 치매도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이런 신경병이 온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67세 여자분이고 손발이 자꾸 저리고 쑤셔요. 그래서 3, 4년 전부터 양측 손끝, 발끝이 저리고 쑤시고 이 뭔가 붓는 느낌이 있고 손발, 손목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그라드는 것 같아. 당뇨 한 10년 치료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몸에서 양쪽으로 똑같이 손, 발이 오면은 말초신경병이라고. 이분은 당뇨 말초신경병이었어요. 그래서 신경전도 검사를 했더니 이 다리 쪽에 노후라고 써 있죠. 이게 파형이 아예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신경이. 운동신경도 노후라고 써 있죠. 굉장히 말초신경병이 온 거고 팔, 다리로 손끝, 발끝에 이런 신경병이 온 거를 우리가 이제 다발말초신경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 40세 환자고 양손이 저려서 왔고 6개월 전부터 왼손 손바닥, 엄지손가락부터 세 번째 손가락까지 저리고 2개월 전부터는 오른손에도 왼손에 비슷한 증상이 있고 정도는 왼손이 심했는데 손에 힘은 안 빠졌고 식당에서 주방일 굉장히 오래 했고 증상이 막 일을 하면 김장철 다가오죠? 김장철에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붉은 증후군 환자 저한테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혼자 김장 다 하지 마시고요. 혼자 막 일할 필요 없어요. 남편이고 뭐고 다 불러서 같이 하시든가 사서 드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아주 티피컬한 손목 굵은 증후군인데 딱 저린 부위가 네 번째 손가락 반으로 쪼개서 엄지손가락 쪽으로만 저립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도 저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니에요. 새끼손가락은 빼고 나머지 손이 이제 보통 저리고 제일 특징적으로 주무시다가 손이 저려서 깜짝 놀라서 막 손 털고 주무르고 하면 좋아지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아마 여기도 분명히 한두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손을 쉬면 굉장히 좋아져요. 대부분은 손을 안 쓰면은 저절로 좋아지는데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거를 째서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손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그 다음에 남자 80세 환자고 얼굴에 감각 이상이 있어서 왔어요. 한 달 전부터 왼쪽 얼굴에 감각이 이상하고 1년 전에 폐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 중이었고 6개월 전에 두통으로 뇌사진 촬영 후 뇌전이로 진단받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보니까는 한쪽 얼굴만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3차 신경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 76세고 10일 전부터 왼쪽 몸통 통증이 발견이 됐고요. 이분은 대상포진이 있었거든요. 보통 몸통이 아픕니다. 한쪽이 이렇게 대상포진 보이시죠? 이런 부위가 대상포진. 지금은 이제 이분은 대상포진 흔적만 있고 사실은 이거 뭐 한참 전에 있는 건데 이 부위로 계속 저리고 아파요. 이거를 우리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또 치료를 잘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일반 진통제로는 잘 안 듣거든요. 신경병에 쓰는 약들을 쓰고 필요하면은 이 주사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학제가 가능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고요. 오늘 아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